안녕하세요. 심진섭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선전의 그 감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전의 방법과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전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안 돼요. 실제 보면 전부 다 왜곡이고 가짜뉴스, 거짓이죠. 이런 것들. 전번에 보니까 그 뭐 수박 가지고 무슨 딸들이 수박 가지고 나와서 수박 깨뜨리는데, 수박은 뭐죠?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뜻인데 안에는 뭐죠? 빨갛죠. 빨갱이란 뜻이죠. 빨갱이가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국민들을 왜곡해서 교육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정말 그 방법이 참 이상하잖아요. 멋있다? 멋있는 것보다는 참 너무 단순하지만 먹혀 들어간다, 안 먹혀 들어간다? 안 먹혀 안 먹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안 먹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인정해요. 이게 선동가들의 아주 방법이에요. 그 선동의 방법은 대중의 공통된 불평 및 불만을 특수한 구호나 상징물로서 호소해서 대중을 설득하고 막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의 출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선동 방법입니다. 하나로 만들죠. 하나로. 결국 뭐죠? 정권 창출이에요. 정권 창출이고,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대한민국 적과 통일이에요. 이게 선동이죠. 선동의 방법이죠. 자, 방법 내용이 뭐죠? 방법은 어때요? 좀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를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경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보십시오. 대중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죠. 가려운데 전체가 가려운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전 국민들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 그거는 대단히 좋은 거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불평 불만을 가진 자들의 가려운 곳만 긁어줍니다. 대중의 아픈 마음을 자극하고 치유 방법을 제시해준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월호 사건, 그 얼마나 아팠어요. 그리고 이태원 사건 참사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치유 방법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정권 끌어내리는 거 이것밖에 안 했잖아요. 결국 그렇게 됐지만, 이런 것죠. 이번에 또 해병대 병사 사건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치유 방법을 제시합니까? 건방진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건방지게 그 국민들을 인권 유리하는 그런 실태만 보여줬죠. 당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국민의 그 분노는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당신의 못된 행동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자, 특히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 사람들 굉장히 동정적인 태도를 보여요. 어디 다치고 나서 괜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암담한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해요. 거짓말이죠. 전부 다 왜곡된 거죠. 아니, 내가 뭐 대통령 할 사람인데 북한을 뭐하러 도와주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할 사람인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왜곡하죠. 이거 증거가 다 있어요. 그래도 왜곡하고 있어요. 거짓이죠. 선동이에요. 선동. 대표적인 선동.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뭘 퍼뜨리죠?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선동은 유언비어와 항상 함께 다니죠. 했다, 하더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언비어는 그렇게 발전됩니다. 그리고 앞장설 리더를 선택을 합니다. 리더. 선택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렇게 만들죠.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선동의 조직을 구성하죠. 우리나라에 북한과 비슷한 조직이 있다고 그래요. 마포구에 있다고 그러죠. 성산동 마을인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과 주민자치회가 똑같아요. 북한과. 제 친구가 그 대전 어느 곳에서 주민자치회를 하는데, 거기는 말투도 북한 말투 쓴다고 하죠.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선동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줘요. 결코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잘 살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만 잘 사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푸틴, 중국에서는 누구? 시진핑, 북한에서는 김정은, 우리나라에서 적과 통일되면 누구? 뻔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어느 그 공산주의자가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은 만일에 김정일이가 얘기했죠. 대한민국 말 통일되면 1000만 정도는 외국으로 이민 갈 것이고 2000만은 숙청 대상, 다 죽인다는 거죠. 한 약 2000만 명은 북한의 2000만과 합쳐서 정말 공산주의 정권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자들 선전선동을 하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전부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합법에서 불법으로 극단적으로 나가죠. 단계적인 사고를 활용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선동에 편성한 군중들은 자기가 마치 리더가 된 양 어떻게 돼요? 그런 감정적인 요소로 자각을 해요. 하부 조직에 이르기까지 어떻습니까? 단계 투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책임을 따지지 않아요. 대정부 투쟁에서도 그 열이 가해짐에 따라서 이성은 마비되고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 복수, 불법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뭐야? 우리나라는 이거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데 촛불 시위가 마치 무슨 민주주의의 혁명이냐 주장하는데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죠? 촛불 시위가 실패하면 혁명으로 이끌자 그랬죠. 공산주의 혁명을 이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도 있었죠. 촛불 시위에 활용했던 것이 바로 대표적인 그들의 방법적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동의 특징은 뭐죠? 심리적 선동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특징 바로 뭐냐면 몇 가지가 아니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애매함과 불확실성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선동가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어때요? 명확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죠. 계속해서 국민들의 어떤 것만 애매함, 불확실성만 계속해서 이용하죠. 그리고 어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유혹의 상호작용을 활용을 하죠. 유혹은 뭐예요? 유혹은 뭐죠? 유혹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기서 쓰니까 유혹이니까 공산주의자들, 선동가들과 함께 쓰니까 참 나쁜 말처럼 들리는데 유혹은 뭐죠? 서로 매력에 빠지는 거잖아요. 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되니까 어때요? 서로 누가 누구를 유혹하고 누가 유혹당했는지를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뭐다? 숙맥을 만드는 거예요. 숙맥.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선동의 특징이죠. 세 번째 이제 뭐죠? 불합리성을 이용하죠. 불합리성 이용.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태원 그 사고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거기서 끝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이라든가 거기서 당한 그 분들의 그 억울한 그런 것도 끝내줘야 되는데 계속 아직도 끌고 와요. 언제까지 갈 겁니까?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갈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불합리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보다는 인간에 치중을 하죠. 문제보다는 인간에 치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죠? 사람이 먼저다를 주장해요. 사람이 먼저다.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이 먼저다를 주장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해요. 당, 수령, 인민은 하나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도 선거 캐치프레이가 사람이 먼저다를 내줬었어요. 대표적인 공산주의 주장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때요?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돌려요? 대표자를 만들어 돌려요. 세월호는 누구다? 세월호는 누구예요? 세월호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결국 하야시켰지 않습니까? 33년 밖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참여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광우병은 누구예요? 이명박. 그리고 자기들은 뭘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어떤 요소들이 전부 다 지금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와이프가 대통령 전용기를 탈 수 있습니까? 대통령과 함께하면 탈 수 있죠. 그것도 자꾸 해서 국민들한테 호도해요. 탈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선동가들의 심리적 선동의 특징이라고 보면 이상은 없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